서울 동부의 중심지 왕십리. 예로부터 미나리밭이 많아 서민들의 생활 터전이었던 이곳은 한때 서울과 원산을 잇는 철도가 출발하는 곳이기도 했죠. 왕십리라는 말은 십리를 더 가다는 의미로 조선의 건국과 함께 지어진 이름. 그런데 왕십리에서 십리란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과연 누가 왜 이곳에서 십리를 더 가라는 말을 남긴 것일까요? 승려의 신분으로 조선의 건국에 일조했던 무학대사. 그는 새 도읍을 정해달라는 이성계의 부탁을 받고 길을 떠납니다. 개성을 출발해 계룡산을 거쳐 마침내 한양에 도착한 무학은 한강을 건너 지금의 왕십리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 지세에 감탄한 무학은 흡족해하며 말했습니다. 과연 새 왕조가 뜻을 펼만한 곳이구나. 그런데 바로 그때 한 노인이 소를 끌고 옆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꼭 무학 같구나. 왜 엉뚱한 길로 가느냐 이놈. 어르신 무슨 말씀이신지요? 요새 무학이 새 도읍을 찾아다닌다던데 좋은 곳을 두고 엉뚱한 곳을 찾아다닌다고 하지 뭐요. 당황한 무학대사는 겸손하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그 무학입니다. 좋은 곳이 어디인지 일러주시죠. 여기서부터 십리를 더 들어가 보시오. 노인의 말대로 발걸음을 옮긴 무학대사는 인왕산 아래에 도착했고 그 훌륭한 지세에 감탄해 곧바로 이성계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이성계는 그곳에 새 궁궐을 지어 경복궁이라 이름 붙였는데요. 무학대사는 노인을 만난 곳을 십리를 더 가라고 했다 하여 왕십리라 불렀고 후세 사람들은 무학에 만난 노인이 변신한 도선대사였다고 믿어 왕십리 옆을 도선동이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새 도읍을 찾아 나선 길, 그곳에서 가르침을 얻은 무학대사. 왕십리에는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구도자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설에 의하면은 그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고 대후궁공을 폐설해 나오라고 여러 번 불렀으나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친구 무학대사를 내려보내서 오게 했다 그랬는데, 이제 무학대사가 와보니까 대후궁공이 이미 늙어서 문pháp 출입을 하지 못하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온 김에 묘자를 잡아줘 갔다. 그 자리가 지금 묘자리다 이런 얘기인데, 그 전설이 뭐가 문제가 있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할 무렵에 둘째 아들 문강공이 이미 나이가 68세예요. 그리고 대호궁공은 1295년에 태어나시는 걸로 추산이 되기 때문에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한 1392년에 대호궁공은 나이가 얼추 뭐 100살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98세, 뭐 99세 이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대후궁공이 살아 계셨을 가능성은 거진 없고, 아니 그 지금도 100살 넘은 사람이 귀한데, 그때 이 지금부터 600년 전에 그 100살을 넘게 사신 분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100살도 넘은 사람을 어떻게 불러다가 벼슬을 주겠습니까? 그리고 대후궁공은 태조 이성계보다 나이가 40살 이상 많아요. 조선이 개국한 1392년 무렵에 대후궁공이 살아 계셨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살아 계신다 하더라도 벼슬에 운운할 처지가 아니에요. 이게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이미 나이가 70 가까이 됐는데, 응? 둘째 아들도 이제 벼슬에서 은퇴할 나이인데 그게 대후궁공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승동서원에서 그 배향된 이유를 볼 때도 알았듯이 태조가 3번이나 불렸으나 출사하지 않고 고려 왕실의 절개를 지키신 분은 대후궁공이 아니고 문강공이에요. 둘째 아들 문강공이에요. 그러면은 그 묘자리를 잡아준 게 문강공 묘자리를 잡아줬다는 얘기가 돼야 이 얘기가 맞는 거거든요. 대후궁공 묘자를 잡아준 게 아니고,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 전설
지금 대우궁궁 묘소의 전설은 대우궁궁이 주인공이 아니고 문간궁이 주인공이라야 이게 다 맞아떨어지고 말이 맞아요.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우궁궁 묘소 바로 앞에 그 문간궁 묘소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밑에 있었던 거를 그 대아리 저수지를 만들면서 이렇게 솟아 올렸기 때문에 지금 반반한 평지가 돼 있는데 아마 아래 위에 이렇게 돼 있었겠죠. 골짜기에 위에 대우궁궁 묘소 밑에 이제 문간궁 묘소 이렇게 돼 있을 것 같는데 아버지 묘소 앞에다가 아들 묘소를 쓰는 거를 무학대사가 잡아줬다.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아버지 묘소 앞에 아들 묘소 쓰는 게 당연한 건데 그 뭐 무학대사가 잡아주고 말고 할 거가 없잖아요. 그 무학대사가 와서 묘자리 잡는다고 와갖고는 자기 아버지 묘소 밑에다가 잡으면서 여기가 묘자리 좋다 이건 내가 잡아준다 이 그리고 갔다 갔다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한국민속종합보고서에서의 대흥궁 묘소의 전설은 사실은 문간궁 전설일 가능성이 있고 그 문간궁 묘소가 대흥궁 묘소 앞에 있다면 그것을 놓고 볼 때 그 묘자리를 무학대사가 잡아준 게 아닌데 후세에 지어낸 얘기든지 그게 아니라면 대우궁극 묘소가 사실과 다르든지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매우 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무학대사가 자리를 잡아줬다면 아버지 묘소 앞에다가 묘자리 잡아준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게 정말로 무학대사가 잡아준 거라면 그게 아버지 묘소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대우궁극 묘소는 실전 잊어버렸었어요. 잊어버려가지고 이제 문성궁 묘소 옆에 제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모셨었어요. 그 지금 제단 자리에 지금 다시 대학궁공파의 그 제단이 있는데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묘지 풍수편에 수록된 전주 최씨 대호군묘 전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근세까지 대호군공 묘소는 실전되어 전해오지 않고 있었으며 전북 완주군 소양면 죽전리 분토동에 제단을 쌓고 제단에서 단제로 제사를 모셨으나 문간공 묘소 뒤편에서 대호군공 묘소로 보이는 묘소가 발견되어 묘소를 복원하고 제단을 철거하였다. 지금 그 자리에는 문간공의 셋째 아들 소윤공 최계로와 소윤공의 장남 호군공 최자진의 제단이 있어서 매년 양력 3월 마지막 일요일 시조 문성공 시양을 모신 뒤에 시양을 모시고 있다. 대호군공과 문간공 시양은 다음 날에 묘소에서 모신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대웅궁 묘소의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대웅궁 묘소가 저게 사실이 아닌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그 대웅궁 파보를 보면은 대웅궁 묘소를 찾은 경위가 아주 자세하고 무지무지 디테일하게 적혀 있어요. 대웅궁 묘소를 찾아내게 된 경위가 아주 지세하게 되어 있어요. 전설에서는 뭐 발굴해 보니까 환도가 나와서 그랬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보다는 이 대웅궁파 묘소를 찾게 된 경위가 대웅궁 파부에 적혀 있는 게 그 전설보다 훨씬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1959년 간행된 대호군 공파보에 서문으로 수록되어 있는 대호군공 및 문간공 묘소 편명지에 적혀 있기를 삼가 살펴보건대 대호군공 및 정부인 양천어씨 묘소는
완주군 동상면 우남산 대하동, 남쪽 기슭에 서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그간 여러 차례 전쟁으로 묘소의 위치를 알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예부터 전해오는 전설에 산 아래에 살고 있는 후손들이 자신들의 묘를 쓰려고 묘소를 숨기고 묘지를 부셔버리고 자기들 개인 선산으로 만들어버려서 대후군공 묘소가 실종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적확한 증거를 찾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아버지 문성공 묘소 북쪽에 제단을 설치하고 제사를 모셔오게 되었는데 지난 1923년에 우남수리조합이 창설되어 저수지를 만들게 됨으로 인하여 그곳에 있는 묘소들이 물속에 잠기게 되어 이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산 아래에 살던 일가 최춘열, 최병엽 등은 가승 한 권과 문서 석장을 가지고 완동종대의 회의석상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대하동의 서쪽을 향하여 있는 상하분 묘소는 바로 대호군공과 배위 묘소이다. 그 북쪽에 서쪽을 향하여 있는 쌍조는 문간공과 배위 묘소로 우리 가문에 대대로 전해오고 있어서 지금까지 정성으로 수호하여 왔으며 때때로 사토도 하고 해마다 설날이면 성묘도 하였으므로 잃어버릴 수가 없다. 또 말하기를 그들의 할아버지가 묘소를 침범하여 장사를 지내는 죄를 저질러서 묘소를 잃어버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가슴과 문서를 다시 개조하여 흔적을 지은 죄를 저질렀다. 라고 자백하여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증거로 삼을 만하였기 때문에 묘소로 가서 실상을 살펴보고 묘소를 복원하여 제사를 모시게 하였으니 후세의 군자들은 이를 잘못했다고 너무 꾸지람하지 말기 바란다. 1936년 봄에 후손 정호가 삼가손을 싣고 지음 그 대우궁공 파보에 적혀 있는 묘소를 찾게 된 배경에는 뭐 환도를 찾고 그런 얘기는 없고 대신에 자기의 잘못을 자백한 사람의 실명까지 다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믿지 않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요약 정리를 해보자면은 대웅공파 묘소에 대한 전설은 대웅공께 아니고 문간공거 전설이고, 그렇다면 그 전설이 맞다면은 그 묘소는 대웅공 묘소 앞에라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얘기고, 그렇지만은 대웅공 묘소를 실전했다가 다시 찾은 얘기는 대웅공 파보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실명까지 적혀 있으니까 그걸 또 믿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거다는 거죠.